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순서는 정의당의 당헌 당규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거고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오늘 자료를 다 만든 거고, 네, 오늘 자료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제가 하는 거를 참고하시고 각자 지역에 돌아가셔서 또 자신만의 언어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지역의 신입당원 교육 운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다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료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당헌 당규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거를 지금 줄인 거거든요. 줄여가지고 사실 이거를 진행을 한 거고, 원래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다루려면은 그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당헌 교육, 당규 교육, 당규도 사실 하나하나 다 다루려면은 당규 1, 당규 2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당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당규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꼭 알아야 될 그 당이 운영되는 그 원리, 규칙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발췌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입당원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정의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교육위원장 정재빈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당원들이 사는 법, 바로 당헌 당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소개할 당헌 당규는요, 2017년 10월 21일 제6차 정기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헌 당규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이 된 지 채 3개월이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당헌 당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당헌 당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헌, 당규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이 우리나라 법률의 모든 근간이 되는 상위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헌은 정의당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위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규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헌 당규에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제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당원들이 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먼저 당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헌은 한번 전문을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 또 다운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헌에 들어가면은 일단 전문 그리고 총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전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의당의 당헌에도 전문이 있는데, 그 전문에는 이런 정의당은 이런 정의당이 되겠다라는 지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기반 대중정당, 시민참여 진보정당, 그리고 현대적 생활정당, 진보 대표정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지향을 담는 내용이 전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칙을 보면 아까 우리 그 강령을 읽어봤을 때 또 있었던 거지만, 거기에 보면은 정의당 강령에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총칙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생태, 노동, 사회, 복지, 평화 이 7가지 영역에서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내용이 이 총칙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의 권리인데요. 당원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의당의 당원들은요, 당의 그 주요한 당직,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뭐 투표를 하기 위해서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별도 세부 규정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기본적으로 당원이면은 가질 수 있다라는 권리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각급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당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해달라. 내지는 왜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신입당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입당원들이 입당을 했는데 아무런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항의를 해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당연히 그게 인진상정이기도 하거니와 원래 당원들이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당이 어떤 정신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당원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받았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거를 당한테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조치를 취해 달라, 뭐 징계를 해달라든가, 뭐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 달라든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원들은 정의당의 주요 선출직, 당직자,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당원 당규를 현저하게 위배를 했거나 당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느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그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전의 양면처럼 당원들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또한 그 당원들에게 이런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의 기본적인 정책과 당의 어떤 주요한 결정사항과 방침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 당원 당규를 잘 준수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을 지원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 있다면 그 기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요구할 의무도 있지만 또 당이 진행하는 교육에 잘 참여해서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의당 당원으로서 청렴 그리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를 가지고 당을 대부분 운영을 하는 그런 근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원의 의무 중에 당비를 납부하는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의당 당원에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년 할당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요구, 그것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도 등장을 했는데요. 진보 정당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정당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할당 30%를 가장 먼저 실현을 했고, 그것이 지금은 대부분의 정당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자리가 잡히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기도 하고요. 장애인 할당 같은 경우는 지금 5% 할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당원에 의하면은 중앙당이나 광역시도당 주요
대의 기구의 10%를 청년 당원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 당원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정의당은 실현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당원 총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요. 당의 합당과 해산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그걸 가지고 당 대표 신임을 묻는 것과 연계한 그 총투표를 실시한 걸 가지고 뭐 당규를 위반했다. 그거를 이제 최종 결정하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당 대회에서 통합과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 당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정의당은 총투표에서 이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대회에서 결정을 못해요.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되고 여기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 대회가 이거는 당원들의 총의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 안건이 부의가 되면은 또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게 되고요. 당원들 중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가지고 결정해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게 어떤 사안이 있다면은 당원들이 정의당의 당권자 중에 5% 이상이 그 사안에 동의 연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당원 총투표에 붙여달라는 그 요건이 갖춰지면은 또 당이 총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바로 정의당의 당 대회입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 당 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정의당 당 대회는 매번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2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 당 대회가 열리고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임시 당 대회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게 당 대회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당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은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 전국위원회는 통상 분기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전국위원회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대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령 그리고 당원 당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는 이 당 대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의 합당과 해산은 총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정,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투표를 붙일 건지 말 것인지 결정은 당 대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당 대회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당의 주요한 정책과 진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당원 총투표 안건 발의에 관한 사안을 당 대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권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11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당헌은 아니고, 당헌은 당 대회에서만 손을 댈 수가 있고, 당규의 제정과 개정은 전국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령과 당헌은 당 대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을 올리는 것은 전국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차기 당 대회에서 그거를 다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있고, 전국위원회의 주요 권한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중앙당기위 선거관리 예결위, 그 다음에
당의 주요 집행기구의 장들을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은 아까 대의기구를 말씀드렸고요. 의결기구를 말씀드렸고, 그럼 당의 집행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일단 당 대표, 그 다음에 부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있죠. 대표 1인과 3명의 부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3명의 부대표 중에 1명은 여성이어야 하고 1명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35세 미만의 당 대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당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그래서 이 전국위원회도 매번 소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일상적인 주요한 어떤 당의 주요한 입장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 논의는 주로 상무집행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무집행위원회는 당 대표, 부대표, 그 다음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사무총국의 주요 기구의 장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논의와 어떤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이제 사무총국이 있는데요. 사무총국은 말 그대로 사무총장의 통할 아래에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곳 정의당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이 사무총국에서 속해가지고 자신들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별도로 이제 정책위원회와 교육연수원이 집행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위원회와 교육연수원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서 그 정책위원장 그리고 교육위원장 등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서 임명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국위원회 바로 밑에 있는 직속 기구가 3가지가 있는데,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당기위원회는 당의 당원들의 징계를 관장하는 기구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고요. 중앙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광역시도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당 이따가 여기가 이제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뒤에 당규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에도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이 중앙당 예결위가 하는 일은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 업무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주로는 대부분의 당의 수입이 당원들을 내는 당비가 주요한 수입이고, 거기에 정당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그 예결위가 중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도당에도 예결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기구입니다. 원내에는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이렇게가 있는데요. 사실 의원총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의당 의원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의원총회가 사실 별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 큰 정당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당들 보면 의원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웬만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원내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당권 투쟁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저희 정의당도 당헌을 보면 의원총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원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결정을, 주요한 어떤 전략을 짜고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의원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제명을 결정하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당법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당의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할하는 사람이 원내대표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은 지역 조직이 있는데 광역시도당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역시도당은 전국에 17개 광역자치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정의당은 현재 15개 광역시도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2개 지역이 아직 창당을 못했습니다. 충북도당이랑 세종특별자치시당 이 2개 당이 아직 창당을 못했고 빨리 창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역위원회는 이제 전국에 224개의 그 시군구가 있는데 그 시군구에 현재 정의당 지역위원회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창당이 되어 있는 지역이 한 120개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했던 건 120개였었고요. 예, 이렇게가 당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정의당의 뼈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근데 저 의견 내도 돼요 지금? 네네. 실제로 이거 신입당원 교육을 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당대회 전국위원회 처음에 이렇게 의결기구 얘기하실 때 당대회의 구성원이 누군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 대의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위원회 얘기하실 때는 나중에 이제 전국위원회 구성원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는데 전국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이제 뭐 그 상무집행위원회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사무총장 나오잖아요. 예. 근데 현재 그러면 사무총장이 누군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게 더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추상적으로만 당대회가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무슨 대회를 하는 건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빠진 건데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거를 하나의 페이지로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당원들의 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료를 올릴 테니까 마음껏 가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 규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법으로 따질 때는 이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뼈대, 그러니까 당의 그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당의 어떤 골간을 그걸로 만들어 놨다면 이제 이거를 당원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당이 당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거냐 그걸 정해 놓은 게 당규입니다. 그래서 이 당규는 사실 되게 세세하게 더 들어가 있어요. 법률을 규정해 놓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원 되게 내용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당원이 되면 이제 어떻게 입당을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변해서 탈당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당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에 해당 광역시도당을 통해서 입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자필 서명이나 그 도장에 찍혀 있는 그 입당 원서를 광역 시도당한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당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탈당을 원할 때는 탈당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해당 광역 시도당에. 그리고 당 홈페이지에 이런 입당과 탈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복당인데요. 탈당을 했다가 어떤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또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정의당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복당은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복당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탈당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복당 신청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복당을 할 수는 없고 6개월 후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광역시도당 당원 자격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복당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거냐면, 본인의 탈당의 사유가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뭐 회사의 사규, 정당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당적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탈당을 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그런 사유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 탈당 관련 그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즉시 복당이 허용이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원들의 소속, 이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나는 입당을 하면 나는 어디 소속이 되는 것인가. 당교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준으로 소속 지역위원회로 기본 편제를 하는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편제를 한다. 하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또 하나는 자신의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편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당을 하실 때 입당 원서에 내가 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 소재지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선택을 하시는 기준으로 해당 지역위원회로 편제가 되는 방식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비 규정입니다. 당원들한테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일반 당비는 10,000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10,000원 이상. 그러나 월 수입이 150만 원 이하이거나, 즉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받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간다거나 이런 어떤 사정이 있는 당원의 경우에는 월 5,00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경우에는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해당 광역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비를 대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비를 만약에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납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는 그 두 사람은 당기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무슨 예를 들면 경쟁명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비를 납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비를 밀리지 않고 납부를 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당비를 대납해주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저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각자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증명을 한다기보다는요,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당비를 10,000원을 내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5,000원만 납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해당 그게 신청이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로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보통 서울시당이면 서울시당한테 얘기를 하면 서울시당이 이제 그거를 처리를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근데 저 허위로 밝혀지면 저렇게 징계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비 대납은 금지지만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런 투표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1,000원만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증명을 하면은
너 당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 대납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을 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1,000원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150만 원 이하 5,000원 당원은 보통 이렇게 자기 그냥 신청적으로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10,000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하잖아요. 학생들하고 예. 비정규직 저희 네. 지역에서는 이제 보통 비정규직 그냥 알바하거나 이제 좀뭐 주부 당원들 같은 직장 없는 이런 분들은 5,000원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예. 그런 경우에 5,000원을 대부분 내고 있고요. 1000원은 거의 못 대부분 다 10,000원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규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약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하게 짚어볼 당규가 당원 소환제인데요. 아까 이제 당헌에도 당원을 소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가 이제 당의 모든 선출직 그 당직자 그리고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때 이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아래와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일단 당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대의원 이렇게 당원들이 직접 그 투표를 해서 선출한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소환의 대상이 되고요. 근데 뭐 임명을 받았거나 인준을 받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원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자체 규약에 따라서 선출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들, 당원들이 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서울시당 같은 경우도 서울시당 대의원이 있잖아요. 당대회 대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고요.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그다음에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에 의거해서 선출된 당직자, 보통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뽑은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공직에 진출한 당의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원 소환을 하고 싶다면은 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상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 투표로 선출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을 하려면 당 대표나 저기 부대표가 해당이 되겠죠? 그 사람들만 소환하겠다 그러면 당권자의 10분의 1 연서명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겠죠.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당내에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 10분의 1이 동의하는 그게 있어야만 발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의원, 그다음에 광역시도당 뭐 저기 위원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저기 끌어내려야겠다. 그러면 5분의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가 되고요. 기초의원,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이 지역위원회 내에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소환하려면은 지역 당권자의 3분의 1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 그 다음에 해당 기구 그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재적 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 소환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투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집행은 일단 그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이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발의안을 낼 수 있어야 돼요. 10분의 1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뭐 온라인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의안이 접수가 되면 선관위는
7일 이내에 투표 공고를 해야 되고요. 투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모든 절차를 30일 이내에는 한 달 안에는 결론이 나게 해야 됩니다. 결론이 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광역시도당 선관위나 소환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그거를 접수를 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세부 투표 시행 세칙에 대한 사안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 교육입니다. 예. 아까 제가 그 당원은 교육을 들을 권리가 있지만 또 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그 의무 교육이 성평등 교육, 장애평등 교육, 인권 교육인데요. 일단 현재 당 교에서는 모든 광역시도당은 매해마다 그 해당 인권 교육,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당원들한테 널리 알려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그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정의당의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활동가 기본교육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건데 이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매해 다음 해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직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온라인 교육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이수를 못한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그 교육을 이수를 할 때까지 그것이 지금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그 끝날 때 비로소 이제 직권이 정지가 풀립니다. 지금 1월 1일 새해가 되고 나서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인가요? 9일인가요? 한 10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직권이 정지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거예요. 예,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공직 후보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직 후보로 출마하고 싶다.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출마를 못합니다. 아니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무교육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대의기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 대회는 당원 50명당 1명을 기준으로 당 대의원을 뽑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거구가 2인 이상의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인 1표를 행사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작년부터 도입이 된 건데 추천직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당 대회 선출 정수의 그 총수의 20% 이내에서 그 추천직 대의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그 6차 당대회 때 처음 그게 한번 시행이 됐었고, 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전국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추천직 전국위원을 선출 정수 20% 이내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 현재 당교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전국위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뽑냐? 500명을 기준으로 500명 미만으로 1명.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명이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전국위원을 추가 배정하니까 500명까지는 1명, 전국위원 1명, 501명부터 1000명까지 또 1명,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추가가 된다, 전국위원이. 예. 그래서 전국위원 한 명이 당원 500명을 대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구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집행기구에 주요하게 다뤄야 될 게 당 대표와 부대표가 있는데, 일단 당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냐?
과반 이상의 1인 1표를 행사하는데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당 대표에 당선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투표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표의 경우에는 똑같이 1인 1표로 그 선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만 35세 이하의 청년이 그 당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그러니까 청년 할당을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 결과가 청년까지 포함해서 3명이 모두 남성이다. 그러면 그 여성 후보 중에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이 여성 후보가 그 청년이다. 예, 청년을 포함해서 3명의 상위 득표자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청년은 빼야겠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다수 득표자랑 여성 후보 중에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랑 그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성 한 명이 부대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정의당 안에는 또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위원회, 뭐 여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은 어떻게 설치가 되냐? 각 사회 부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누가 설치하냐면 당 대표가 설치를 합니다. 당 대표가 설치를 하되 그 기구의 위원장들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서 임명이 되고요. 그렇게 인준이 된 위원장들은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당 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위원회인데요. 지역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되느냐. 일단 지역위원회가 창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이 숫자가 5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당권자는 아니고요. 당원이 5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일단 지역위원회를 창당하려면. 그다음에 만약에 50명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지역은 30명은 넘는다. 그러면 지역위원회 창당 준비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30명에서 50명 미만이면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50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지역위원회를 창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안에는 분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당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가장 기초가 되는 단인데요. 대부분은 이 분회가 없는데 원래 당규에는 가장 기초되는 단위로 분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분회가 지역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 해당 예를 들면 노원이다. 그러면 노원의 지역을 기준으로 분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특정 당원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어떤 직장이 있다. 어떤 노동조합이다. 그럼 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 노원 지역위원회 내 그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에 분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 뭐 여성 분회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의제 관련된 분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원의 징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당원은 누가 징계하는 거고 어떻게 징계가 되는 거냐 이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 일단 당기위원회라는 기구가 아까 제가 당원 설명하면서 당기위원회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당에도 있고 광역시도동에도 있다. 당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당기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중앙당 당기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당 대표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당기위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했고요. 당원은 언제 그러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냐? 어떤 게 그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되는데요. 강령을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에 정당이나 조직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정의당 당원인데 태극기 집회를 막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그걸 막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고 예, 그런 걸 한다. 근데 내가 아는 당원이야. 그러면 이 당원은 당기위에 제소할 수가 있어요.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이중 당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막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대한애국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당에 가가지고 아주 막 열성 당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 그런 경우에는 이 당원은 정의당 당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기위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 이중당적 자체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중 당적은 사실 이제 저기 정의당의 당원 당규에서 이중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중 당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정당법에 이 대한민국 법률에는 사실 그 이중 당적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처벌하지는 않죠. 다만 저기 공직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근데 그 정의당 당원으로서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서 가스통 할배하고 같이 집회를 해버리면 네. 그거는 그거 좀 정의당하고 맞지 않는 단체긴 하지만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를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당기위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 제소 사안이 되느냐는 거죠. 예? 제소 사안이 되느냐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 당기위가 판단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제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그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해당 당기위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당의 어떤 강령과 정책 그리고 당원 당규 당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걸 현저하게 어떤 위배하는 행동을 막 당원이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당기 제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한 경우,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다음에 당원 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징계 종류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이렇게가 있는데 제명이 제일 센 거고 경고는 일단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당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당의 공식 기구가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 전달 방법은 당기위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뭐 서면으로 통보를 할 건지 뭐 전화를 할 건지 문자를 보낼 건지 찾아갈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저기서 할 거고 직권 정지는 어떤 그 직위에 따른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이 어떤 해당이 됐어요. 당기에 직권 정지 결정을 받으면은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고 그 기간은 당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직위 해제는 그 직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직위가 해제되는 거예요. 뭐 대의기구, 집행기구, 중앙지회 모든 당 기구에서 갖고 있는 직위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자격정지는 말 그대로 당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피선거권, 선거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정지되는 겁니다.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제명은 이제 제일 센 징계입니다.
그냥 정의당에서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제명 이렇게. 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가 당원들이 꼭 알아야 할 당규의 내용으로 제가 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제가 20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것도 50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박탈당하고 나면 얼마 만에 다시? 네? 박탈당하고 나면 얼마 만에 다시 상황이? 제명이요? 3년은 지켜갈 수 있습니다. 네. 10번 지역위원회 예. 판단 기준이 예. 이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 판단 기준이 지역적 어떤 그 경계가 있는지 선거구 위주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선거구 안에 뭐 50명이어야 한다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50명만 모으면 이게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회하고 광역시도당 있잖아요. 네. 광역시도당도 이 지역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창당이 되는 건지. 아니요. 광역시도당은 그 정당법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1000명 이상의 광역시도당 5개가 모일 때 중앙당을 창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되고 나서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광역시도당이 있고 나서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지역위원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기초조직이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부터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50명이 기준이라는 말씀 드린 거고 서울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 자치구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224개의 자치구가 있다고 그 시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시군구 자치단체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둘 중에 그 선택할 수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 같은 경우도 하려면 가불병을 3개 나눠서 지역위원회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정의당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처음에 창당할 때는 나눠서 창당했다가 통합하는데 대부분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인원이 그래도 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인원이 한 200~300명 돼야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너무 나눠져 있으면 소규모로 인원이 적으면 활동하기가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같이 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거구별로 모는 게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지방 경남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뭐 산천 무슨 군 이렇게 한 3개 구 정도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합쳐져야 국회의원 선거가 되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선거구별로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데요. 네. 당대표, 부대표 선출은 이렇게 다 따로 뽑는 거죠. 메이트가 있어가지고 따로 뽑는 겁니다. 예. 개별적으로 예. 투표를 하는. 당대표 선거가 있고 부대표 선거가 있고요. 다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하는 거고 부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도 부대표 선거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당직 선거 직전에 이 교육을 좀 진행해 봤는데 몇 번을 설명해도 진짜 이해를 뭔 말인지를 잘 못 당 알아듣죠. 구조 자체를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투표할 때 8번 투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8번 그거 자체를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이 교육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선거를 치러봐야. 아니 싫어도 잘 모르고 싫어도 몰라요. 당사자가 됐을 때 그나마 좀 내가 대의원을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좀 알게 되는. 잘 알게 그래서- 처음에 투표 때.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규에서 그냥 짚어보려고 했던 거는 막 세세하게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뽑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이런 대의 기구가 있고 대의 기구의 기준은 중앙당 대의원은 50명당 1명이고 전국위원은 500명당 1명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왜 이제 대의원 전국위원회 제도와 대의원 제도를 왜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총투표 제도를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미 설명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타 정당과 이런 최고위원 제도와 현재 당대표 부대표 체제의 차이점을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예전 이제 민주노동당 뭐 이렇게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최고위원회 체제였다가
당대표 체제 아니 부대표 체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권한을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의미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당 조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조직도를 이거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를 여기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구조 이게 뭐죠? 조직도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좋아요. 저도 두번 진행했었는데 네. 실제로 하다 보면은 예, 너무 딱딱해요 저게. 예, 예를 들어서 예, 당대회 뭐 이런 거는 그냥 실제 예를 들어서 네. 뭐 저희 뭐 예전에 당명 투표할 때 전 당원이 투표를 당명 결정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어떤 강령 개정할 때 당대회에서 저희 통과시킨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당명 바꿀 때 전부 다 투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통합할 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는 식으로 좀 옛날에 전에 있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하면 너무 그래도 좀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세 명밖에 없어서 눈 앞으로 꼭 쳐다보고 있는데도 주무시더라고요. 예. 강독을 하셔야겠네요. 네. 이 부분을 하면 항상 이렇게 주세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당헌 한번 하고 뭐 당규 한번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제가 준비한 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서 내가 지역에서 당원들한테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또 지금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좀 빠진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좀 더 압축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신입다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서로 교류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집단 지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우리 모임이 23일 날 마지막 한 번의 모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 두 가지 교육에 4개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자기의 강의를 시연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10분짜리로. 그래서 그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 지금 막 적극적으로 의견 내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셔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마지막 이제 평가도 같이 하면서 뒤풀이도 마지막 평가 뒤풀이를 하는 게 그 다음 시간 3회차 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0분 시간은 각자 나가서 PPT라는 강의하시는 모습 영상으로 그대로 담아서 드릴 거고요. 그거 보시면서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고 교정하시면 돼요. 공개를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본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네, 혹시 더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